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타프티 강독은요, 페이지 191페이지고요. 37번째 주제입니다. 네, 항상 그래왔듯이 제목을 먼저 풀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7번째 주제 라다인데요. 이것도 좀 낯설죠, 라다. 러시아어로 라다라는 그 표현이요. 네, 뭐 러시아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쉽겠지만, 네, 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라다라는 표현이 러시아어로 이렇게 발음되는 걸 찾아봤더니 형용사로 기쁘다. 그러니까 뭐 기쁜, 반가운 이런 거죠. 뜻이 기쁘다, 반갑다 뭐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할 때, nice to meet you 이러죠, 영어로는. 그런 것처럼 만나서 반가워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인사할 때 쓰는 이 단어가 라다. 근데 이게 화자가 여자일 때는 라다고 남자일 때는 라트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라트, 라다. 어쨌든 라다의 기본적인 러시아어의 뜻은 기쁘다, 반갑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가볍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다의 뉘앙스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이 책에서는 타프티에서 말하는 라다라는 개념은 지금 러시아어를 학습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 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 좋죠? 기쁘다, 반갑다 이런 느낌 좋죠? 이런 느낌의 단어예요. 이런 느낌의 단어. 그래서 책에 나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조화. 네, 조화는 이제 하모니죠, 하모니. 이 타프티 영문판에 해당하는 이 제목은요, 37번째 이 라다의 주제는요, 라다로 되어 있지 않고 영문판은요, 스윗 하모니로 되어 있어요. 같은 뜻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그래서 이 라다의 의미가 조화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하모니의 뜻이죠, 하모니. 조화롭게,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연인이란 뜻도 있다고 하네요. 연인. 네, 연인은 사랑하는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 그리고 연인은 특징이 뭐예요? 서로가 끌리고, 끌어오는 거. 서로 끌리는 거. 연인 사이는 훨씬 더 끌리는 사이죠. 그리고 조화를 이루든 연인 사이든 공통점이 뭡니까? 이 공통점은 상당히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또는 매혹적이다. 지금 느낌을 살피셔야 돼요. 이 라다에 내포된 분위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정의를 정확히 내리고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라다가 이런 느낌이다. 굉장히 여러분 이제 기타나 피아노나 아니면 밴드나 오케스트라나 악기가 조화가 잘 되면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죠. 감동을 줍니다. 심금을 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이거는 감동을 일으킵니다. 연인들의 그 이야기도 굉장한 그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 너무 아름답죠. 감동이 되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매력을 발산하는 사람들, 끄는 사람들 있죠.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매력적인 사람이죠.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와, 감동적이다. 자,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라다의 느낌입니다, 이게. 라다의 느낌. 자, 그럼 이제 이 라다란 단어가 이 책에서 왜 제목으로 등장을 했느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오늘은. 트랜서핑 1.0 버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은 모든 사람은 저마다 각자 자기만의 세계의 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각자 자기만의 세계의 층. 모두가 똑같은 하늘 아래, 같은 지구촌에, 같은 대한민국에, 같은 지역에, 동네에, 같은 지붕 아래 살고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세계의 층을 형성하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의 층이 굉장히 밝고 아름답고 곱고 찬란하고 빛나고, 어떤 사람들은 우중충하고 뭔가 불안하고 어둡고, 다 달라요. 이 각자 세계의 층이. 어떤 세계의 층을 살고 있느냐,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만, 같은 땅을 발딛고 살지만 저마다 다르다. 자기만의 세계의 층이. 이 얘기 했죠? 요 각자의 세계의 층을 아름답게 꾸미자 하는 게 트랜서핑 1.0 버전에서는 현실의 아말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말감을 입혀라.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빛깔을 내게끔 그 거울에 아말감을 입힌다고 그러죠. 그 뜻으로 우리의 현실에도 이런 아말감을 입히자, 이런 얘기를 하죠. 나만의 세계의 층을 가꾸란 뜻입니다. 각각의 분위기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라다의 의미입니다. 오늘 내용에. 그래서 이 라다를 방출해라. 라다를 살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럼 요거를, 자, 이제 분위기 다 익히셨죠. 요거 분위기. 이걸 다 합쳐서 얘기하면은, 라다라는, 오늘 이 책에서 말하는 라다라는 단어는 다운머리 기법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이건 에너지 차원의 얘기라는 거예요. 에너지 차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차원의 용어로 좀 적절한 걸 찾으면 뭐예요? 이게 아우라라고 하는 거죠. 아우라. 야, 저 사람 참 아우라 있어. 야, 저 사람 분위기 있어. 남물을 뭔가 끌리는 게 있어. 아우라. 그래서 유사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오늘 내용은 자기만의 아우라를 가꾸자, 이 이야기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설명을 했지만, 개념 설명을 했지만, 요걸 좀 아우르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찾자면 저는 아우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어쨌든 이제 라다란 말을 좀 익숙하게 사용합시다. 우리는 이제 다운머리에 왔으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현실의 날씨. 네, 각자 이런 물리적인 기상이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적인 기상, 에너지적인 날씨가 있죠. 그래서 오늘 감정의 날씨, 마음의 날씨가 어떠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울하고 무겁고, 네, 우수에 젖어 있고, 네, 패배에 젖어 있고, 의기소침해져 있고, 위축돼 있고, 눌려 있고, 두렵고,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 네. 날씨가 아주 안 좋은 거죠. 짓궂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날씨가 어때요? 오늘 마음의 날씨가 아주 쾌청하고 아주 부드럽고 따사로운 햇살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기쁘고 가볍고 살아있고 들뜨고 설레고, 이런 느낌. 여러분 어떤 느낌의 날씨를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 순간. 오늘 이 강독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은 마음의 날씨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현실의 날씨가 어떤 상태입니까? 창밖을 내다보지만 밖은 화창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날이지만 그 날이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밝게 만들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아우라가 빛을 발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바닥 상태일 때, 아무리 바깥이 화창한 날씨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더 우울해지죠. 화창한 만큼 더 우울해져요. 결국은 뭘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의 날씨, 마음의 날씨, 아우라를 가꿔야 되고 라다를 발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다운머리와 관련해서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걸 하나의 챕터로 뽑았느냐? 이 날씨, 현실의 날씨, 이게 곧 뭐예요?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자, 이제 이 상태란 단어, 다운머리에서 상태란 단어를 특별하게 이해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설계도가 있는, 여러분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능태 공간의 설계도가 있잖아요. 이것과의 동기화 여부는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근데 이 상태가 부서져 있고 깨져 있고 눌려 있고 짓눌려 있고 이러면 어때요? 이 상태가
제대로 동기화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예, 계속 마이너스로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죠. 결국 여러분들이 심상화를 하고 다운머리 심상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움직이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할 때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 뭐다? 여러분들의 상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라다를 방출시켜야 된다. 곧 아우라를 뿜어야 한다. 내뿜어야 한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제가 이걸 정리하면, 자, 아우라란 표현이 있는데 에너지 차원보다 조금 심리적인 차원, 일상적인 표현으로 이걸 조금 더 가져와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기분을 좋게 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 기분이라는 거 한자로 표현을 해줬죠? 예, 이 에너지를 뜻하는 기라고 그랬죠. 이건 분할한다. 기의 분할. 네, 기의 분포가 고르게 유지되어 있는 상태. 이게 안정적인 상태. 이게 오라장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 빛을 발하는 상태. 기의 분할을 좋게 해라. 기분 좋게 해라.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말아라. 기의 분할이 편중되게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이 라다를 방출하는 것은 아우라를 가꾸는 것이고 내 기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조금 일상에 적용하는 데까지 연결이 되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나의 목표를 이루는 동기화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국면을 바꾸는 것도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상태가, 나의 아우라가, 나의 기분 상태가, 나의 정서 상태가 안정적이고 곱고 밝을 때, 곧 라다를 방출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의 사람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 참 매력적인 사람, 자꾸 호감이 가는 사람, 보면 볼수록 끌리는 사람, 자꾸 마음이 끌리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더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 더 연결되고 싶은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 이게 라다를 방출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결국 내가 라다를 방출함으로써 원하는 현실을 끌어올 뿐만 아니라 원하는 인간관계를 끌어온단 말이에요. 가만히 내가 라다를 방출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런 부정적이고 무겁고 파괴적인 관계는 저리 밀려나게 돼 있어. 밀려나게 자연스럽게. 에너지 유유상종의 법칙. 이것을 이제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라다에 관심을 하고 라다를 방출하고 나의 상태를 가꾸고 나의 현실의 날씨를 쾌청하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냥 심상화하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내 원치 않는 현실 안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빛깔을 유지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악취가 나면 멀어지고 향기가 나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불을 밝히란 얘기입니다. 내면의 불을 밝히지 않는데 어떻게 꼬이는 파리들이 날아가겠냐고요. 내면이 쓰레기더미인데 아무리 외적인 거를 내가 돈을 들여서 단장을 한들 거기 파리가 안 꼬이겠냐고요. 네? 제 아무리 유명한 인플루언서 뭐해요. 네? 돈 많이 벌면 뭐해. 내면이 쓰레기덩인데. 그러니까 사건 사고에 연루되고 범죄에 연루되고 문제가 생기고 사기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면이 쓰레기통인데 파리가 꼬이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간과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물질적인 거에 고착이 되니까 그래요. 관념이. 내면과 외면이 함께 가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내면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내면을 가꿀 줄 안다면 외면도 당연히 가꿀 줄 알겠죠. 근데 내면이 쓰레기통이면 아무리 외면을 가꿔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하셔서 균형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의 날씨를 가꾸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라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트랜서핑, 지속 가능한 다운머리 심상화 현실의 끌어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기 관리의 핵심 키워드가 돼야 된다. 라다. 자, 이제 라다라는 단어를 좀 익숙하게 우리가 마음에 들여놓읍시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아우라가 느껴져.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라다, 야, 저 사람 라다가 뿜어져 나오네, 라다를 방출하네.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면의 화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다예요. 그럼 이제 오늘 책 읽으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빨리 끝나겠네요. 192페이지로 갈게요. 192페이지 보면 192페이지하고 193페이지는 앞에서 다뤘던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네,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고 갈게요. 192페이지 요약된 박스 맨 밑에 줄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통제하지 않으면 곧 상태에게 통제당할 것이다. 네. 이제 이 상태라는 개념을 새롭게 이해하고 계시죠? 예, 나의 세계의 층, 나의 상태, 나의 기분 상태, 나의 아우라, 나의 오라장, 이것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게 나를 통제하고 나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사념을 관리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만들어진 부정사념체가 나를 흔들어 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라, 깨어라 하는 거는 생각의 주인이 되라. 넋을 놓고 살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계속 읽을게요. 아주 조심스럽게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상태를 대하고 통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상태라는 것은 설계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죠? 아까 얘기했죠? 내 상태가 설계도와 동기화되는 관건입니다. 그 밑에 이제 또 좋은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영화 속에서 깨어난다는 사실은 너희를 불사신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너희를 불사신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내가 타프티 원리를 깨우쳐서 다운머리 활성화를 깨우쳐서 이 펼쳐지는 현실이 다 영화 필름의 시나리오 각본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 이것을 안 이상 나는 매트릭스의 네오 같은 인물이 되었어. 나는 이제 이 영화의 주인이야. 이러면서 마음대로 한다고 마음대로 다 되나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원칙이 하나 있지 않느냐. 바로 유용함이다. 네. 이게 뭐예요? 뜻대로 꽃길만 걷는 게 트랜서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트랜서핑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때로 뜻하지 않은 일이 펼쳐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신줄 놓지 않고 그것을 다시 지혜롭게 처세를 해서 현실을 다시 본 궤도로 끌어오는 그 기술과 그 역량, 이게 진정한 트랜서핑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타프티 기술 중에 매우 유용한 기법, 기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용함 찾기다. 유용함 찾기를 제대로 할 줄 안다면 마이너스는 나에게 뭐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예요? 플러스로 바꾸라는 신호, 짝대기 하나만 그어주면 돼. 유용함 찾기란 짝대기 하나만 그어주면 마이너스야 와라. 내가 플러스로 먹어줄 테니 이거예요. 잃으면 얻으리라. 이겁니다. 193페이지. 근데 이 유용함 찾기는 이미 벌어진 일뿐만 아니라 벌어지지 않은 일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유명한 트랜서핑 1.0 버전에서 확언으로까지 제가 제시를 했던 좋은 표현과 아주 유사한 표현이 여기 나와요. 성공하면 좋은 것이고 실패하면 더 좋은 것이다. 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볼틱체로. 이게 트랜서핑 1.0 버전에서는 뭐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이거죠. 이게 유용함 찾기,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유용함을 찾는 방법 이라고 여기는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접근법 같아요. 보통은 이제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이거는 중요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사용하죠. 그런데 미리 유용함을 예약을 걸어 놓는 거예요. 미리. 유용함 찾기를 예약 거는 방법.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3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에 가면은 여기서부터가 라다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는 거예요. 라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194페이지 넘어갈게요. 제가 소개는 다 드렸으니까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다와 관련된 내용. 현실의 상태, 특히 너희의 상태는 라다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 라다는 조화를 뜻한다. 또한 라다는 연인을 뜻하기도 한다. 유용함 끌어내기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면 너희가 살면서 손해를 가져다주는 사건을 겪을 확률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다가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라다를 만드는 것, 즉 그에 일치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이 라다를 만드는 거는 능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저절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고요. 내가 지키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고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예, 라다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건 능동이죠. 이것을 유지하는 게 이 유용함 찾기 걸어놓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라다의 상태를 유지하고 라다를 방출하는 상태에 있다면 유용함 찾기라는 기술을 그렇게 많이 사용할 일이 사실 없어. 왜? 예,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훨씬 더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용함 찾기는 방어하는 거고 라다는 치고 나가는 거예요. 라다를 방출하고 있다면 어떤 실패하는 상황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용함 찾기라는 기술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이른다는 거죠. 훨씬 적극적인 개념이죠. 이 두 가지. 자, 잘 갖고 가시고요. 195페이지. 밝은 분위기나 유능함, 패션 감각, 아름다운 외모, 매력, 만족감 같은 상태. 예, 여기서 이제 만족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라다의 어떤 그 분위기를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인 거예요. 자, 만족감이라는 단어 여기서 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만족감을 내뿜는다는 건 사람들로 하여금 만족감을 준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사람들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매료시킨다는 얘기예요.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뭔가 채워져. 그 사람을 만나면은 뭔가 속이 뿌듯해. 만나고 돌아가면은. 예, 편안하고 뿌듯해. 좋은 음식 먹었을 때 여러분 그렇죠? 더부룩하지 않고 편안하고 그리고 돈이 아깝지 않아. 뿌듯해. 만족스러워. 그 만족감이잖아요. 네? 만족감. 사람도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 차원에서. 이게 라다가 방출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에너지 뱀파이어를 만났을 때와 프레일링을 하는 사람, 라다를 방출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와 그 차이 느껴보셨습니까? 다르죠. 네. 그래서 참 좋은 사람과 좋은 만남,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음, 현실도 마찬가지로 라다를 좋아하며 라다를 방출하는 사람들의 곁에 있을 때 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일 때 아주 부드러워진다. 예, 그래서 라다를 방출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할 때 현실에 끌어오는, 내가 원하는 현실을 끌어오는 것도 훨씬 빠르고 부드럽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의 현실도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게 흘러간다. 결국 모든 열쇠는 멀리 여기저기 관여하면서 그 사람들을 내가 다루는, 통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을 통제하는 데 달려있다. 이것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도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바뀌면은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 바뀔 가능성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뀐 상태에서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지적질하고 해보세요. 답이 나오나. 그래서 각자 자기 자신이 그 누구와 상관없이 내가 나로서 만족스럽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다면 그 사람은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현실과 관계를 끌어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자신에 불만족하면서 나를 만족시켜줄 무언가를 찾아다니기 시작할 때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채워져요. 근데 오래가지 않아서 바닥나요, 다시. 그럼 또 채우러 다니죠.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뻥튀기 같은 거, 뻥튀기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뭐가 열심히 먹고 입에 집어넣고 씹은 것 같긴 한데 그 펜듈럼의 시스템 안에서 그냥 돌아갈 뿐이란 말이에요.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제자리로 와서 이제 내 꼴을 보기 시작하면 다행인데 그 꼴을 못 보기 시작하면은 계속 펜듈럼 시스템 안에서 에너지 대출 받고 에너지 다시 되갚고 그거예요, 그거. 예. 모양이 뭐가 됐든 그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런 구조를 빨리 알아차리져야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감정 낭비 안 한단 말입니다. 뭘 하든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깨달으라고 자꾸 힘든 일이 오는 건데 그런 일들을 맞을 때마다 그런 건 못 깨닫고 발버둥 치고 원망하고 싸우고 자책하고 자기 학대하고 이러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모든 일에서 만족감을 찾아내거라. 그러면 정말로 그 만족감을 얻을 것이다. 예, 이제 이걸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아까 이 기분이란 말 썼는데 기분 좋게 만들어라. 예, 기분 좋게. 기의 분화를 좋게 만드는 기분 좋은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 다 실천을 하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음악 하나 트는 거 돈이 들어요. 뭐 에너지가 들어요. 네? 스마트폰에서 클릭 한번 하면 되는데 음악 하나만 여러분들이 바꿔도 현실의 아말감이 바뀐단 말이에요. 라다를 방출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 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자신 안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은혜롭고 경쾌한 분위기를 만들거라.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는 거예요. 무대장치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맨 마지막 줄. 의도를 가지고 호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라. 여기 뭐예요? 의도를 가지고. 예, 능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것을 습관으로 해야 한다. 예, 의도를 가지고. 습관. 예,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 만족감, 사랑, 안정감, 경쾌한 분위기, 이 모든 걸 뜻하는 라다를 뿜어낸다면 사람들은 너희에게 매료될 것이고 동시에 성공적인 현실도 너희에게 마음을 내어줄 것이다. 사람들은 라다를 방출할 줄 아는 행복한 자들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다. 가능태 공간에서 외부 의도가 우리에게 주문한 걸 주려고 해도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먼저 갖다 주느냐 나중에 갖다 주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10손가락이 있지만 깨물어도 다 아파도 덜 아픈 게 있고 더 아픈 게 있다 이러잖아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자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이 내가 낳은 자녀지만 솔직히 말하면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10개의 테이블에 10명이 고객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 가는 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의도가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방식은 바로 뭘 보냐 그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슷한데 뭘 보고 오느냐 상태를 보고 온다. 상태를 보고 주문은 했는데 딱 상태를 보니까 나 건드리지 마, 나한테 오지 마, 말 시키지 마, 뭐 이러면 주고 싶냐고요. 주긴 주겠지. 근데 조심스럽게 주겠지. 마지막에 줄 수도 있죠.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태. 예. 사실 제가 옛날에 상태가 아주 안 좋았을 때는 제가 그랬어요. 특히 대학교 1학년 때 군대 가기 전까지 그랬어요. 나 건드리지 마. 나한테 오지 마. 딱 표정이 그거죠, 표정이. 어찌나 싸납고 무섭게 표정을 짓고 살았는지 그걸 20대 초반에 경험했다는 건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그랬으니까 지금 그랬다고 그러면 참 살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뭔가를 경험할 때 그 시기가 있고 또 절차가 있죠. 경험해봐야만 하는 게 있는데 다행히 20대 초반에 진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돌적이었죠. 저돌적. 라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삶이었죠. 그러니 그 세상이 어떻겠어요. 이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상태에 맞게 현실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주문을 한들. 주문을 했는데 상태에 맞게끔 오니까 나는 이거 주문했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러겠지. 불평을 또 하잖아요.
그럼 그 상태가 또 반영되는 거예요. 결국 이중거울의 법칙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겁니다. 계속 읽을까요? 마지막. 너희가 본 아름다움과 행복은 거짓이고 허풍이다. 이제 너희는 더 확실하고 진정한 라다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이제 책 있으신 분들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말로 하면 그거예요. SNS,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현실, 거기서 말하는 아름다움,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말하는 예능 프로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아름다움과 행복은 거짓이고 허풍이다. 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속아요. 속아. 네, 여러분들이 미디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속아 넘어갑니다. 순식간에. 너무 정교하게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조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미지를 가지고 조작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여러분들의 뇌로 접근을 해서 생각과 감정을 조작을 하는 그러한 미디어를 통한 거짓과 허풍에 여러분들이 속아서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거나 아니면 그 현실에 발맞추어 살기 위해서 동조하고 또 다른 좀비와 꼭두각시 전위 부대 노릇을 하거나 이러지 말란 말입니다. 펜듈럼에 엮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셔서 여러분들의 에너지 찾아라. 그게 바로 라다를 방출하는 겁니다. 이 에너지는 빛깔이 다 달라요. 빛깔은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키울 때 진정한 라다를 방출하는 겁니다. 이 라다는 남의 거 복제하거나 따라하는 게,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모방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모방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거에 여러분들이 허울 좋은 허풍을 따라가는 겁니다. 펜듈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모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빛깔, 여러분들만의 라다가 있습니다. 그 라다를 여러분들이 방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내 내면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내 세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내 세계와 맨날 투쟁적인 관계, 저항의 관계가 있고 사람들과 늘 쌈딱이 되어 있고 내 안에서는 매번 갈등이 일어나고 뭐예요? 조화가 다 깨진 상태잖아요. 이걸 먼저 회복하셔야 된다고요. 내면의 조화, 외면의 조화. 그럴 때 내면의 매력, 외면의 매력 계속 선순환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력적인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매력적인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매력의 기준, 허울 좋은 매력의 펜듈럼의 기준을 쫓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줏대를 살리시고 여러분들이 원래 있던 그 모습을 되찾으시고 거기서 진정한 자신감, 진정한 자존감을 되찾으셔서 여러분들의 빛깔을 뿜뿜뿜뿜 뿜어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매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구독자 여러분, 트랜스퍼 여러분 모두 라다를 뿜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